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 다니는 우빈아빠입니다. 저는 시중은행 직원인 동시에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을 겸하고 있고요. 동시에 중고 BMW 고차 타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이번 달 11월 30일이 지나면 아주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규제와 관련이 없는 대출엔 무엇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엔 어떤 대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영끌해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소득 금액 8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1억 원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때 DSR을 40% 적용한다는 내용과 이번 11월 30일 이후 누적 신용대출 금액 1억 원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DSR 40% 적용을 하고 그 신규 대출을 받은 지 1년 안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그 신규로 받은 대출 전액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대출에 대해서 DSR 산정에 포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출은 빼고 계산하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DSR이라는 것이 1년간 내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 이걸 계산하는 게 DSR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건 빠지는 게 있고 어떤 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받게 되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규제를 검토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제외하느냐, 이것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결국은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말고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이 또 있습니다. 이건 전세자금 대출처럼 입주할 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집주인한테 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내가 다시 대출을 받는 상품인데, 이 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고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포함입니다. 두 번째는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은 빠집니다. 아파트 같은 분양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받을 때 집단성으로 받게 되는 대출이죠. 바로 중도금 대출인데 DSR 산정에서 제외되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대규모 리모델링을 할 때 받게 되는 이주비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출도 DSR 산정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자격으로 운전자금 대출이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DSR 산정에서 전부 제외가 됩니다.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인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제 영상 보시고 받으신 대출들은 전부 다 사업자 대출이고요. 이 대출은 DSR 산정에 전부 제외가 됩니다. 한 가지 팁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서민금융 상품이에요. 서민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저신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입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상품이 세이방 홀씨 대출, 사이돌 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이런 대출이 해당하는데, 이런 상품들도 DSR 산정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 그리고 예적금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DSR 산정에 제외가 됩니다. 요즘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게 카카오뱅크의 비상금 대출이라고 있는데요.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로 받으신 이런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에 제외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연금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집은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는 계속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월 수령하게 되는 대출 상품인데요. 이 상품도 DSR 산정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흔한 대출은 아니라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와 협약해서 나가게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지역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 이런 대출들은 DSR 산정에 제외가 됩니다. 자,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대충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궁금하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게 심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대출 금액과 금리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질문만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 갑자기 나오는 돌발 변수들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간혹 답변 드릴 수 없는 질문도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또 힘을 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